자, 이번 시간에는 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은 결국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죠.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떤 축약된 정보를 나타내주는 이 서머리 스태티스틱스, 그리고 이 두 개나 혹은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을 때 이것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하나의 중요한 컨셉이 이제 인디펜던스입니다.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태티스틱이라는 것은 통계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그 스태티스틱은 그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펑션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하면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어떤 함수죠. 자, 그래서 이 스태티스틱은 보통 이 랜덤 베리어블이 표현하고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 그 디스트리뷰션을 축약해서 어떤 하나의 정보로 표현을 해준다거나 이 디스트리뷰션을 특징 짓는데, 이 캐릭터라이즈 하는데, 그런데 관여하는 그런 숫자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서머리 스태티스틱이 바로 민하고 베리언스예요. 그래서 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에버리지, 평균이죠.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의 그 중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척도죠. 그리고 베리언스는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 이런 걸 나타내주는 그냥 하나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서머리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룰 서머리 스태티스틱은 이제 민하고 코베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이 민을 먼저 정의를 하기 전에 먼저 expected value라는 걸 한번 define을 해보죠. 그래서 이 expected value는 expectation, 어떤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expectation을 의미를 하는데, 이 확률 통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 g가 있을 때 이 g의 expected value는 우리가 이렇게 define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유니베리트한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 x를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x가 이런 px라고 하는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 gx라고 하는 그 함수의 expected value, 좌변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그 함수의 값 gx, 그리고 그 x에서의 density, 이거를 곱해서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expected value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다, 그러면 이때 expected value는 여기서는 x가 discrete한 랜덤 베리어블이고 여기서의 px는 probability mass 펑션이 되겠죠. 자, 이때 expected value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discrete하냐, continuous하냐, 요거에 따라서 이 부분이 summation이냐, integral이냐, 요 차이만 생기게 되죠. 그 discrete한 경우에는 gx와 px를 곱한 것을 모든 가능한 x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expected value에 대한 정의고요. 자, 앞서서는 우리가 유니베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멀티베리트하다, 그러면은 멀티베리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을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x라고 할게요. 자, 이때 이러한 멀티베리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expected value는 이 엘리멘트 와이즈로 앞서 살펴봤던 expectation을 취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gx라고 하는 함수의 expected value는 요 각각의 xi'에다가 g라는 함수를 씌운 거, 자, 이 각각의 expected value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d-dimensional 벡터로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e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그냥 expectation operator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오퍼레이터로 작용을 해서 입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그러한 연산 관계를 설명해주는 노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첨자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첨자는 그 expected value를 구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에 해당되는 그 랜덤 베리어블을 나타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x1이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따르는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gx1이라고 하는 함수의 expected value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mean이라고 하는 거를 디파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의 mean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gx가 x인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expected value of x는 여기서 x가 이제 d-dimensional 벡터, 이 멀티밸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각각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ed value를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멘트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자, d번째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ed value는 아까 그 g, 여기서는 g x에 해당되는 게 xd가 되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 xd의 density, 이거를 이제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 만약에 디스크리트한 경우다 그러면은 xi 곱하기 이제 xd가 xi일 확률, 여기서는 probability mass 펑션이 되죠. 자, 얘를 곱해서 모든 가능한 x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mea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디파인을 하면 우리가 expectation으로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중심이라는 걸 나타내는 개념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mean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디스트리뷰션의 중심을 나타내는 또 다른 그런 척도들이 이제 메디안하고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안은 중앙값이죠. 그리고 모드는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메디안은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디안 값은 만약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이 롱테일을 가질 때, 다시 얘기하면 디스트리뷰션이 PDF, density 펑션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 테일이 엄청 긴, 자, 이러한 density를 가진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density, 이러한 density 하에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expected value를 계산을 하면 한 이 정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롱테일을 가질 때는 이 디스트리뷰션의 중심을 나타내는 그 척도로 우리가 메디안이 더 우리의 직관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롱테일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데이터의 빈도가 별로 없고 여기에 데이터 빈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소팅을 했을 때 딱 중앙에 위치하는 값, 그게 이 디스트리뷰션의 중심을 좀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가구의 어떤 평균 소득을 얘기를 할 때 민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평균 소득을 얘기를 하게 되면 약간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가구 소득이라는 게 여기서 설명한 대로 굉장히 롱테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소득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높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레인지 안에 이제 몰려 있고,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될 텐데, 이럴 때는 메디안 값을 리포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소득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래서 메디안은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리가 그 중심 측도로 삼기 때문에 이 아웃라이어에 로버스트하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100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중앙에 있는 값은 3이죠. 근데 이 값이, 이 제일 큰 100이라고 하는 값이 1000이라고 하는 값을 바뀌어도 메디안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민은 가장 큰 값이 변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웃라이어의 로버스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또 중심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드입니다. 자, 모드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값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 바로 여기죠.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의 모드 값이 됩니다. 그래서 PDF가 가장 최대가 되는 그때의 X, 요게 바로 이 디스트리뷰션의 모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이렇게 피크를 이루고 있는 요 지점이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디스트리뷰션이 멀티모달이냐 유니모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PDF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피크를 이룬, 로컬에서 피크를 이루는 지점이 바로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피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크가 하나가 있는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유니모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px라고 하는 어떤 density 펑션이 주어져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게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 PDF를 우리가 간단히 표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PDF는 보니까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떤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2 그리고 여기서 0, 0 이게 이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의 민 값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개의 평균이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는 두 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식으로 웨이티드 썸을 하면 그 덴시티는 아래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2디멘전에서 이러한 등고선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그 덴시티 값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그 덴시티 값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원 상에서 이러한 모양의 산이 있고 그걸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을 x1, x2라고 하게 되면 이 등고선은 x1과 x2의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이거를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축을 x축을 x1이라고 하고 이 y축을 우리가 x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p, x1이라고 하는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의 경우에 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우리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p, x1, x2를 x2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특정한 x1에서의 덴시티 값은 여기에 여기 존재하는 모든 x2에 대해서 다 더해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러한 덴시티 값이 나올 거고, 자, 여기서는 특정한 어떤 요 x1에 대해서 모든 x2의 그 덴시티를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차원에 존재하는 이 등고선을 한쪽 방향에서 내가 x1 선상에서 서서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x2에 대한 그런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얘기를 하죠. 자, 이때는 특정한 x2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모든 x1에 대한 덴시티를 다 더해주면 이제 이러한 덴시티 값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더해주면 이러한 덴시티 값이 나오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 지금 px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모달 디스트리뷰션이죠. 이때는 여기 이 부분 살펴보면 민과 모드와 메디안이 대략 다 비슷하게 뭉쳐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P1 같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얘는 모드가 두 개예요. 그쵸? 피크가 두 개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 값은 여기에 위치하는데 메디안은 여기에 위치한 이렇게 좀 괴리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 부분에 있는 덴시티 때문에 평균이 오른쪽으로 약간
바이어스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니베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디안을 쉽게 디파인을 할 수 있지만 이 멀티베릭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안을 이렇게 자료들을 이 벡터들을 소팅을 해서 구할 수는 없고 이 각각의 페어와이즈 디스턴스, 이 주어져 있는 자료들 간에 서로 간의 모든 거리를 조사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메디안을 디파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익스펙테이션 오퍼레이터의 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얘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겁니다. 자,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그 리니어 알지브라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그 리니어 매핑이나 이런 거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개념을 떠올리시면 어떤 성질인지 이 용어를 통해서도 바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fx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a 곱하기 gx 더하기 b 곱하기 hx, 그러니까 이 g와 h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fx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expected value를 한번 구해보면 그 정의가 fx 곱하기 px를 적분한 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fx에다 여기 ag 더하기 bh 이렇게 집어넣고 정리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이 expectation이라는 오퍼레이터는 x랑 관계되어 있는 요 gx, hx 요 각각에 대해서 취해주고 그 결과를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 한 거와 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니어한 오퍼레이터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